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수요일, 오늘 주식시장이 49포인트가 오르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의 상승 원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하면서 인플레 우려가 다소 과도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다소 안도감이 작용을 하면서 모처럼 기관이 큰 폭으로 순매수를 보였죠. 거래소에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기관이 6,3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동안 주가가 계속 하락할 때 개인들만 외롭게 바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오늘 같은 날 주가가 의외의 이 반등이 나오니까 개인들은 매도로 치중을 했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또 금리 인상이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이런 걸로 인해서 다소 불안정한 시각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여지죠. 오늘 시장에서도 물론 이제 대형주 쪽에 집중적인 그 기관들의 매수로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우린 이 시황에서 가급적이면은 중소형주 위주로, 그동안 이제 그 쌍용차 이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어제 그 쌍방울 그룹들, 쌍방울 그룹주가 KB증권이 쌍용차 인수 자금 조달을 하기로 한 것을 철회함으로써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거에 따라서 또 유진투자증권마저 좀 그 자금 조달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쌍방울 그룹주가 그 거대한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것 때문에 광림이라든가 뭐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요. 어제에 이어서 최근 하락률만 4,000원대에서 무려 30%, 40%, 거의 뭐 4,200원에서 지금 2,300원이니까요. 50%가 넘는, 이제 한때 고점으로 따지면 5,400원이었었는데 단기간에 주가 급락 현상이 너무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KG 케미칼 그룹, 이쪽이 좀 다소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닌가. 역시 그 KG 그룹들도 오늘 KG 케미칼이 시초가에는 강하게 형성이 됐었는데요. 좀 이러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잠잠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돼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울 그룹은 KB증권이 그 4,500억의 절반 정도를 주선하겠다고 발표한 걸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금융기관과 지금 자금 확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쌍용차 인수전에 끝까지 전력을 다해서 참여하겠다는 이런 그 의욕을 보였거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전체적인 인식이 쌍방울의 그 현 주가가 말해주듯이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자금력이 확보되지 않은 기업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게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점,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급락을 이용한 공격적인 그 투기성 매수세가 얼마든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는 한데요. 가능성을 다소 좀 낮춰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이오 기업들, 일동제약이
코로나19 일본 제약하고 합작으로 연구를 계속 진행해 오면서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 이게 일부 산모들에 대한 태아의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그런 발표에 인해서 일동제약이 과도하게 많이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롱 생명과학이 아침부터 코롱 티슈진에 대한 기술 이전, 요런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다. 역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간암 관련해서 뉴질랩 파마, 요런 종목들이 오늘 바이오 종목 중에서 일부는 또 눈여겨봐야 될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요 세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대란과 관련한 바이오 에너지의 사용량 이런 걸로 인해서 MH 에탄올, 그 다음에 지금까지 조금 쌍용차 이슈라든가 이런 개별 종목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 지난번 대한전선이 한진칼의 2대 주주로 부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다소 조정 기간이 길어졌는데, 오늘 같은 날 다시 또 거래량이 5,100만 주를 거래되면서 서서히 또 반등을 모색하는, 이제 개별 종목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동안 조정을 했던 그런 기간들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주가 상승 움직임이 감지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차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이 오늘 이렇게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그런 급락이라기보다는 주가 추이로 보면 일동제약은 최근에 주가가 무려 거의 8만원 근방까지 갔었죠. 8만원에서 나흘 연속 주가가 급락하고, 오늘은 거의 이제 하한가까지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고점에서 무려 40%가 넘는 그런 하락을 보였죠. 그래서 단순히 일동제약 같은 경우 이 실패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없는 게요. 오늘 하한가에 대량 물량들을 소진시키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오늘 종가 무렵 잔량은 45만 주에 불과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1,500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왜냐면은 기존 고점보다 낙폭도 큰 데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 변동폭이 30%씩 되다 보니까 다소 과도한 하락이다. 그러면서도 이 하한가의 주식을 매수하게 된 그런 배경들도 우리가 보면, 일본 시오노기 제약하고 공동 개발했던 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동물 실험에서 태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거를 무작정 악재라고만 볼 수 없는 것, 그게 이제 오늘 하한가에 대량으로 매수세들이 유입된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머크사 몰루피라비르라고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이미 시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도 태아의 영향을 우려해서 임산부의 투약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일반인에게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임산부에 대한 투여를 금지하는 대신에 실제로 일반인들한테는 투여에서 효과가 입증이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 100만 명분, 그러니까 임산부 투여 금지를 전제로 해서 100만 명분의 공급에 합의했다는 이런 뉴스들도 같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한가의 거래가 비교적 많이 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거는, 과연 일동제약이 그러면 이 주가 자체가 우리가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주가가 2021년 10월, 그러니까 작년 10월 이후에서도 보면은 주가의 평균 주가가 너무 다소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12,000원, 2만원도 안 하던 이런 상황이
주가가 이렇게 8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이 꼭 코로나 치료제 이 효과만이 있었는가, 다른 거는 없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작년 11월에 일본 제약사하고 코로나 치료제를 발표한다 하고 그때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조정을 거치고 금년 2월 달에 들어와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일본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나오고 하니까 이 코로나 치료제의 그 영향이 화이자라든가 또 먹사 이런 데서도 시판이 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성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 아닌가. 물론 이게 코로나의 그 영향만 있고 다른 쪽에서 실적이 좋아졌다고 그런다면 오늘 하한가는 이미 첫 하한가도 아니고 이미 고점에서 조정받은 이런 폭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다소 하락폭은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작년 실적을 보면 일동제약은 상당히 실적이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동제약의 금년도 정기 주주총회 결과인데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매출액이 5,60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매출액 이 정도로 큰 매출액에서 다른 일반되는 매출액이 감소해서 이 적자가 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5,600억의 매출에서 550억의 적자가 났다고 하는 점하고 또 단기 순이익에서도 100억이 넘는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기 순이익 100억도 아니고 1,000억 가까운 그 적자를 보여줬네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 거로 따지고 그러면 기업 다른 부분에서의 실적은 작년에 너무나 그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놓은 이런 상황 때문에 고점에서 주가가 거의 40% 50% 가까운 하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한가를 벗어나지 못했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여하튼 물론 내일 추가적인 하락에도 또 오늘처럼 반발 매수가 충분히 유입될 수가 있는데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순수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 점, 다른 영업 부문에서 부진한 실적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심해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그에 비해서 지금 뉴질랩 파마는요, 오늘 주가가 그동안 장기간 계속 하락 과정에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아주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그 자료에 의하면 미국 자회사 미국 뉴질랩 파마가 식약처로부터 간암 대상으로 하는 대사항암제 KAT 이거의 1, 2 임상을 승인받았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뉴질랩 파마는 주가가 지금 9,000원 정도 하고 이 시가총액이 2,800억 정도에 다소 우리가 바이오 쪽에는 많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했었는데요. 원래가 이제 통신 유통 사업 쪽에 SKT와 그 대리점 판매 사업으로 통신 유통업의 그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바이오 사업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4세대 항암제 신약 개발을 본격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뉴스 자체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뉴스를 보고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좀 애매한 면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간암의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승인받았다고, 식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오늘 또 9% 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반등을 했다가 주가가 평상시에는 10만 주 미만에서 10만 주 미만에서 뚜렷한 매수 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이런 기사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거래량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대부분 바이오 업체들이 이런 현상인 거는 맞지만은요. 작년에 매출액은 250억 정도 나왔지만은 지금 상당히 재무 구조가 열악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왜냐면은 지난번에도 매출액 250억에 당기 순이익을 350억 정도 적자를 낼 정도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가 이제 다시 또 공식적으로 보도하는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 가면서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같은 때도 보면 주가가 급등할 때마다 외국인의 매수가 간간히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대한전선인데요. 대한전선이 벌써 3월 말이었죠. 3월 말에 대량 거래되고 4월 초에도 한진칼의 2대 주주로 부상이 됐다고 하면서 바닥권에서 유상증자 물량이 출회되는 시점에서 상한가까지 급반등한 이후로 주가가 빠르게 2,000원을 쉽게 도달하는 듯한 그런 흐름에서 연속 한 3, 4일 2,000원을 시도했다가 다시 또 되밀리고 하면서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다소 소강 상태가 길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이 원인은 이 주가가 개별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할 때 초반에는 기존의 상한가, 이 직전의 상한가 쳤던 이 가격대를 훼손하지 않고 주가가 강한 조정을 상단에서 조정을 보이다가 이렇게 하락했던 배경이 뭔가 이제 다른 주도주들 같은 가격대에서 중저가로 뭐가 테마가 있는 것들이 강하게 주가가 반등할 때는 그런 쪽으로 매기가 이동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이렇게 주가가 직전의 상한가 부근에서 다소 한 3분의 1 정도의 조정, 우리가 1,800원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해서 어제 연속으로 1,800원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쌍용차 이슈로 인해서 광림이라든가 쌍방울 이런 쪽에서 초반에 쌍용차 인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보도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니까 이런 중소형주에 편입했던 이 개인들이 결국은 잠시라도 그쪽으로 옮겨가서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겠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전개된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오늘 다시 1,800원 이상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재미있는 흐름은 지금까지 외국인의 흐름들이 주가를 증자 이후에 강하게 끌어올렸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거의 한 10일 가까운 동안에 모든 매물을 외국인들이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이 매물들을 기관도 일부 가세를 했고요. 개인들이 또 집중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쌍용차 이슈가 다소 소강으로 더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개별 종목으로서 고점에서 조정을 받은 이런 폭들도 충분히 있고
외국인 매물들 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생각을 하니까 오늘 비교적 장중에 그 1,800원 50원까지 5%가 넘는 그런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한전선에 대한 개인들의 강력한 그 매수, 또 물론 이제 여기서 이 종목에 대해서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그동안 이제 매도에 가담을 했으니까 충분히 다시 또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에 들어올 때 또 한 번 2,000원을 그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 주가가 약하게 전개가 되면 매수로 가담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2,000원을 돌파하는 여부를 잘 지켜보시면서 매매에 대응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종목 몇 종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그 시간이 좀 다소 지체가 됐는데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또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